네, 강의 본론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채팅창에 살짝 예고를 드렸는데요. IT, 건설 두 가지 이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 확인하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IT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망의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일입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로써 어닝 시즌의 포문을 본격적으로 열게 되는데 오늘 특히 IT의 분위기가 좋아서 그 기대감이 잠시 또 묻어나는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주목해야 될지,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저희가 연결 지어볼게요. 이 이슈 오늘 더블진이와 함께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2분기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워낙 또 예상치와 관련해서는 증권사에서 프리뷰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상 실적 지금 시장 컨셉 어느 정도로 맞춰져 있을까요? 김혜진 전문가님?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뭔가 이벤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 실적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국내 네. 시장에서는요. 시장의 지금 예상치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네. 때 뭐 10조 후반대에서 11조 초반이니까 그냥 평균치라고 생각하면 11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11조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수치인데요. 잘 나오는 거죠. 네,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 뭐 시총 200조 원이 넘는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만약에 이러한 식으로 뭐 올해 연간으로 따졌을 때도 영업이익으로 거의 8위를 기록하는 수치라고 하니까 뭐 나름대로 정말 글로벌한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인 거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에는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워낙에 지금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에 네. 그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지금 견조하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뭐 디램 쪽도 있고 낸드 쪽도 있는데 둘 다 지금 가격이 괜찮습니다. 디램도 뭐 4년여 만에 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가격대에서 계속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낸드 가격 역시도 네. 뭐 13개월 만에 최대치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 낸드 가격도 지금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로 갔을 때 어떨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시장의 예상들 아니면 또 뭐 증권사 하우스들마다 좀 뷰는 다른 것 같아요. 예. 워낙에 지금 1분기 때에 이 메모리 반도체의 상승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이 하반기는 그 상승폭만큼은 유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상승하는 느낌은 안 될 것이다라고 해서 뭐 하반기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기도 하고 뭐 아니다. 이러한 가격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수요단이 견조하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에서의 지금 스마트폰 출하가 네. 좀 덜 되고 있다. 뭐 PC 네네. 출하도 하반기도 덜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런 수요가 데이터 센터 뭐 이런 서버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견조할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파운드리가 상반기 때는 조금 안 좋았거든요. 시장의 네. 예상보다는 그 워낙 셧다운도 있었고 네. 뭐 미국 쪽에서의 기상 악화도 있었기 때문에 이 오스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못했던 원인이 있어서 파운드리 쪽 실적은 이번에 2분기에도 조금 덜 나올 텐데 하반기에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 이제 가동도 본격적으로 재개가 될 것이고 또 실적도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반기 쪽도 기대가 된다. 하반기 쪽에 대한 좀 전망이 좀 살짝씩은 엇갈리는 것 같긴 해요. 하반기 뭐 3분기에 지금 영업이익을 16조를 부르는 하우스도 있고 한 14조, 16조 정도로 이제 폭이 나눠질 텐데 뭐 2분기 쪽의 실적은 이미 시장이 조금 반영된 느낌이 들기도 해서 이제 3분기 하반기 쪽에 이제 실적을 바라보는 주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IM 쪽보다는 확실히 반도체 쪽이 효자 노릇을 하면서 그래도 예상보다 좋은 이런 11조까지의 컨센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하반기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지 그럼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풀어갈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삼성전자 매번 실적 발표일 저희 징크스 이야기 했잖아요. 네. 주가 하락하곤 하는데 앞으로 좀 주목할 부분은 무엇에 있는지 포커스를 좀 맞춰주세요. 지금 채팅창에 트레벨류 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하고 떨어졌는데 그런 흐름 따라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예상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 초점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문서진 전문가님? 뭐 사실 지금 시청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상당히 됐고 결국에는 그러면 이걸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지금 현재는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네. 결과가 예를 들어 뭐 10조 원 넘게 11조 원이 넘게 나와도 이걸 그냥 뭐 재료의 노출로 인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항상 삼성전자는 좀 그래 왔지 않습니까? 실적 잘 나와도 뭐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또 요즘에 계속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을 보는 시각이 계속 이제 공급자의 말은 별로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자라면 마이크론. 그렇죠. 마이크론 삼성전자. 또 실적은 잘 나왔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실적보다 컨센도 나쁘지 않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실제로 수요단이 수요가 살았다. 나오는 걸 우리는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공급단에서 이런 그 공급 업체들은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 IM 쪽이, 그러니까 핸드폰, 스마트폰 쪽, 모바일 쪽이 네. 회복이 되고, 네. 왜냐하면 중국이 워낙 재고를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고가 좀 재고를 쌓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제 이런 서버 쪽에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워낙 지금 그쪽은 지금 재고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증설하는 데에는 뭐 이렇게 쇼티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재고로 충분히 증설이 가능한데, 네네. 이제 시장은 이거죠. 그러니까 이 공급 업체들은 이제 이들 업체들이 증설을 하고 그러면 재고가 줄잖아요. 그 주는 만큼 다시 주문을 넣을 거다. 그래서 다시 재고를 늘릴 거다라는 쪽인 거고. 네. 근데 이제 그 시장에서는 그거는 좀 봐야 알지 않겠냐? 이번에 또 대규모 증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만큼의 또 증설이 또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공급 업체들이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또 증설을 또 한다고 하니 그러면 조금 더 공급은 이후에는 좀 지금보다는 이후에는 조금 더 원활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비쌀 때 굳이 재고를 쌓을 필요가 있을까? 일단 지금은 쓸 거 쓰고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공급 업체들이 공급량을 늘리고 그래서 디램 가격이 좀 떨어질 때 그때 재고를 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시장의 생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급 업체가 생각하는 것과 시장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니까 네.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분기까지도 실적은 봐야 될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마이크론 때까지의 시장의 분위기였다면 네. 이 마이크론이 분위기가 딱 4월에 지금 고점 나오고 2달째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3달째. 네. 그래서 그 분위기인데 지금 요게 삼성전자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분위기. 네, 왜냐면 일단 잠정 실적 발표니까 네. 컨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런 이 업황에 대한 제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나오고는 좀 떨어질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컨콜을 하고 나서 네. 또 이게 컨콜의 톤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한 톤이면 그래도 마이크론보다는 어쨌든 낫지 예, 않겠나. 메모리 시장 1등인 삼성전자의 발언은 좀 다를 거라 보거든요. 요거는 7월 말에 나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컨콜에서의 톤이 중요하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기대할 구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주가의 향방을 바꿔놓기 어렵다.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컨콜에서의 삼성전자 톤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근데 이런 제 생각과 달리 네. 만약에 내일 시장,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실적을 보고 만약에 혹시라도 뭐 한 11조 후반이 만약에 나왔다. 서프라이즈. 예, 근데 거기에 시장이 반응을 하면 네.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9만 원까지도 노려볼 만 하거든요. 9만 원까지도 노려볼 만 하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저렇게 9만 원으로 치고 가면 그러니까 한 10, 수익률 기준 한 1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수의 상승 탄력이 확실하게 빠르게 진행되겠죠. 삼성전자가 저렇게 올라가면 SK 하이닉스 따라갈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 섹터로 좀 빨리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그런 시그널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세요. 사실 외국인이 오늘 IT를 좀 사고요. 그렇죠. 또 IT 소부장까지도 매기가 전해지고 있어서 어떤 그런 시그널을 익히는 데 있어서 이런 수급이 좀 힌트가 됐다고 읽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근데 그건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이 좀 더 매수세는 오늘 더 강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주요 증권사들 하우스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읽어보면 네. 대체적으로 메모리보다는 확실하게 비메모리 쪽의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요. 그리고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훨씬 좋습니다. 메모리 쪽보다는. 뭐 테스나 SF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리노공업이라든지 네. 뭐 TCK라든지 뭐 이런 쪽에 확실하게 비메모리 쪽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가 그래도 조금은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또 매수세도 있을 거니까 예. 그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이 바닥이겠지 하는 그렇죠. 마음들. 근데 이거는 아직 추세를 바꿀 만한 수급 원세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요. 아. 결국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고 난 그 당일에 수급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지수는 상승 속도를 높일 것이고 거기에 또 주도주도 반도체 섹터 쪽으로 좀 주도주가 좀 빠르게 또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계속 이야기지만 반도체는 사는 게 맞습니다. 매도는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계속 홀딩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네. 결국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예상치에 부합한다면 월 말에 있을 컨콜에 주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공이 또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 밖으로 큰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을 때 그때는 수급과 함께 다시금 주도주의 분위기가 살짝 바뀔 수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기술적인 반등도 가능하다라는 점은 서프라이즈 결과에 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가서요.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앞두고 지금 바로 전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오늘 IT 쪽으로 수급이 워낙 또 강하게 들어가다 보니 이런 연속성에 있어서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실 것 같거든요. 두 분의 토픽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혜진 전문가님, 반도체 이제 하반기 긍정적인 전망 안고 본다면 지금 메리트 있는 쪽 어디라고 보세요? 역시 빅메모리겠죠. 음. 시스템 쪽으로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물론 메모리도 저는 견조할 거라고 봅니다. 네. 해주셨지만 계속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 쪽에 들어가는 수요는 견조할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뭐 시장의 반응은 그럴 것 같아요. 잘했네, 잘했어. 이제 그 다음은? 이라고도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지금 실적에서 아쉬웠던, 멈춰 있었던 부분은 시스템 네. 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거예요. 네. 그리고 뭐 한 달여 전부터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 실제로 이제 가동이 되고 재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실적 반영치도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이제 소재 업체를 소개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ISC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ISC요? 네. 네. 어떤 반도체 메리트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설명을 종종 IT 해드리고 나올 때 있어요. 좀 많이 꼽아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반도체 쪽에서 좀 기대되는 소재 업체 중에 하나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제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말 그대로 반도체가 많이 생산이 되면 테스트를 해야 할 물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가 뭐 최근에는 뭐 아시겠지만 작은데 기능은 많아지는 고집적화, 그다음에 고성능화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입출력 단자도 되게 복잡해지고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한 소켓도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요. 네네. 원래 ISC는 메모리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소켓을 원래 애초엔 창사했던 초기에는 생산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러버 방식을 생산했었는데 지금은 또 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ISC가 뭔가 체질적으로 조금 변화를 해서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 테스트를 하는 소켓을 포고핀 방식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반도체 출하가 많이 됐을 때 뭐 최근에 저희가 뭐 5G라든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시스템 반도체 많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생산되는 반도체가 많아지면 이걸 테스트하기 위한 물량도 많아져서 ISC에 당연히 수급이 많이 물량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네. ISC의 고객사가 삼성전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ISC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 고객사를 지금 매출 비중의 70% 정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이제 반도체 수급이 다 좋아졌을 때도 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에서 조금 더 기대감이 좀 낮아져 있는 지금에 한번 접근해 보시면 뭐 하반기 내년에는 충분히 좀 주가적인 면도 퍼포먼스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오늘 분위기처럼 또 소부장 쪽이 더 계속 강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좀 더 탄력적이라고 탄력적이실 거예요. 네, 어. 투자하시기에는. 알겠습니다. 문서진 전문가님은요? 저도 이제 좀 자주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잘 갔는데요. 이 반도체 업종대에서 잘 갑니다. 네. 잘 가고 있다라는 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에 이런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황 성장에는 별 문제 없다라는 거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이라든지 궁금했어요. 두 종목이 이렇게 차별화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도체 노이즈 상황에서도 실적은 계속 사상 최고치가 나올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 아까 김혜진 전문가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네. 리노공업의 그러니까 주가 흐름과 그다음에 실적 전망치를 보면 네. 비메모리 관련 쪽이 생각보다 괜찮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최근 들어 리노공의 주가도 좋고 네. 그러니까 실적 컨센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사트 업체들도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오사트 업체도 좋아하니까 LB 세미콘이라든지 테스나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반등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노공업이 좋아진다라는 건 이 파운드리 쪽에 물량이 많아지는 거구나. 검사를 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구나라는 거고 결국에는 그 물량은 대부분 오사트 업체들이 또 가져가니까 그래서 그쪽 기업들이 좋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 역시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반도체를 만드는 소재인데 이 전구체가 뭐 비메모리에도 들어가고요. 메모리에도 들어가요. 근데 핵심은 그러니까 중요한 게 TMA라고 해서 트릴메틸 알루미늄이라는 소재거든요. 네. 저 소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국내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밖에 없어요. 국내는 독점이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독점 공급한다는 말이고요. 네. 그 다음에 글로벌적으로도 레이크 머티리얼즈 포함해서 4개 회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2개 회사, 그 다음에 미국의 크리, 그 다음에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4개밖에 없으니까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당연히 좀 독점적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과점적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TMA라는 게 단순히 반도체 쪽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태양광 모듈에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LED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태양광 모듈 업황은 조금 지금 약간 다운돼 있는데 네. 어쨌든 하반기에는 태양광 모듈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LED 쪽도 지금은 계속 좋아지고 있죠. 뭐 마이크로 LED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금 자동차 쪽에 들어간 헤드램프 쪽에 LED라든지 이쪽에 계속 좋아지고 뭐 레이크 머티리얼은 고객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물론이고요. 네. 그 다음에 TSMC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인텔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쪽에 하나큐셀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업황의 대장을 하고 있는 선도기업, 리딩 기업을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주가가 좀 밸류는 비쌉니다. 절대 여쭤보고 싼 가격은 싶었어요. 아닙니다. 네. 절대 싼 가격은 아니고 지금 내년 실적 기준으로 좀 땡겨서 밸류를 매기더라도 거의 한 30배 정도 되니까 네. 분명히 비싼 가격대는 맞거든요. 네. 근데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과점적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좀 프리미엄을 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항상 이 종목을 제가 2,500원대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네. 그때도 계속 저는 목표가는 6,0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또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뭐 6,000원까지 가더라도 충분히 위로 먹을 룸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목표가 6,000원 정도 설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ISC 해서 두 분의 토픽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IT 소부장 안에서는 시세 퍼포먼스가 차별화된 쪽이 많고요. 미국에서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런 대장 종목과는 다르게 또 고공행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선별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챙겨드렸으니까요. 하반기까지 볼 수 있는 종목들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넘어가 볼게요. 네, 주류 중에 주류입니다. 상반기에도 시장 대비 강한 퍼포먼스를 내더니 하반기 출발 역시 절대 기죽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건설, 더 나아가서는 건자재까지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워낙 안팎으로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종목 압축을 해야 될지 좀 헷갈리시죠? 이 시간 함께 더 다뤄볼게요. 김혜진 전문가님. 건설주가 저희 뭐 워낙 상반기에도 여러 차례 좀 같이 봐드렸던 섹터잖아요. 뭐 이렇게 좋을 줄이야 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강세 최근 들어 업데이트된 내용들 함께 좀 점검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뭐랄까요, 잊으실만 하면 네네. 건설주들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네. 뭐 최근에 뭐 그 이후로 뭐 이렇다 하게 막 업데이트가 막 확 됐습니다는 없을 건데요. 전반적으로 계속 좋은 소식만 들리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건자재까지도 다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올해에 이제 공공 물량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지금 그 주택 물량을 지금 계속 더 분양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민간 주택들의 분양까지 합치면 계속 목표치가 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건설이 될 예정인 주택의 수가 좀 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아무래도 뭐 건설이 될 만한 지금
상황, 건설주가 계속 이제 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조금 완화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주택 가격 상승도 이제 많이 느껴지실 거잖아요. 부동산 가격의 상승 같은 맞아요. 경우에도. 그러니까 건설 이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주택 가격이랑 이제 이 공급 물량의 상관관계는 이런 일정 시간, 그러니까 레깅 속도를 두고 서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 네. 아, 물량이 부족하구나라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지금 체감적으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할 거니까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규제도 조금 풀어주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건설주가 기대되는 바는 훨씬 클 수밖에 없고요. 점점. 그리고 주택뿐만 아니라 이런 비주택적인 네. 부분, 상업용으로의 지금 건설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뭐 저희가 뭐 GTX 건설량이라든지 뭐 이런 인프라, 뭐 도로 SRC 인프라, 관련해서도. 그렇죠. 네네. 뭐 저희 강남 쪽에 지금 뭐 도로에 지금 뭐 지중화, 뭐 지하화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워낙에 네. 교통 체증도 많은 인프라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또 건설주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건설주가 이런 건설이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이게 이제 연쇄적인 반응들이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에 투입되는 이런 그런 소재의 순서대로 네. 아마 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처음 진행될 때 일단 큰 골조 잡고 거푸집 잡고 네네. 시멘트, 뭐 레미콘 뭐 이런 게 제일 먼저 쓰이는 것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건자재들부터 연쇄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이익이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네. 한 3, 4년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아. 이들 업종이 다 실적이 다 적자 전환도 된 기업도 많았고 네. 또 자연스럽게 지금 이런 뭐라 그럴까요? 기업들이 다 없어지고 연쇄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구조조정이 이미 조금 일어난 거죠. 일어나기도 했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남아있는 건자재 기업들은 적어졌고 수는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적어졌고 그리고 뭐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건설도 지금 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황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는 기대가 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연관된 기업들에 대한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봤을 때 앞으로 조금 이어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해외에서의 발주도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유가 상승하면서 더 힘받는 분위기인 것 그렇죠. 같아요. 아무래도 연관이 없을 수가 없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건설주들은 거의 플랜트 쪽에서의 수주도 많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중을 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 상승으로 인한 플랜트 해외 수주도 지금 발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해외 건설 쪽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멈춰져 있는 현장들이 많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지금 수주를 받아놓은 물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실행이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이제 멈춰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 이제 뭐 슬슬 팬데믹도 이제 해소가 되고 있고 백신도 접종을 하시고 하니까 점점 이런 해외 발주에 대한 시장의 개선 기대감도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라졌던 국가의 다시 재건, 뭐 리비아라든지, 뭐 이란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리비아도 이제 내전이 이제 슬슬 휴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행이네요. 뭔가 그 전쟁으로 인했던 그 재건, 네. 국가의 재건으로 인해서도 이런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좀 커진 거죠. 원래 리비아 자체가 대우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이 가장 크게 차지했던 시장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리비아가 이제 그런 내전을 겪으면서 그 공사가 멈춰져 있는 국내 건설사들의 지금 뭐 플랜트가 그 주택건이라든지 정비 사업. 네, 발전소 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재개됐을 때 또 이란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조금 이제 풀어줄 만한 지금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시 한번 막았었는데 이게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도 이란의 제재를 풀어주면서 갑자기 확 인프라 투자가 늘렸었거든요. 네. 그때도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수혜를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치 2015년 같은 흐름처럼 이런 없어졌던 국가들이 다시금 이런 건설주의 발주 수주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한 번 실적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니까 호재들이 계속 연속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주들은 계속 흐름을 좀 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안팎으로 좋네요. 전방 산업이 이렇게 좋아지니까 건자재, 뭐
페인트, 시멘트, 뭐 인테리어까지 다 같이 들썩여서 사실 계좌 안에 이 건설 건자재 관련 종목이 없다면 참 소외될 만한 그런 장인 것 같아요. 지금 후방 업체들까지 좀 호조가 좀 확산되는 건 실질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님? 맞죠. 그러니까 주가만 보더라도 네. 사실 이제 전방 업체들 건설주들이 먼저 갔었죠. 네. 먼저 가고 최근에 건설주가 살짝 이제 차익 실현 나오면서 좀 주춤할 때 이제 건자재 업종들이 최근에 많이 갑니다. 건자재 안에서도 뭐 이렇게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뭐 KCC나 아니면 뭐 LG 하우시스 같은 이런 뭐 샤시 관련 쪽에 네. 이런 쪽도 좀 같이 많이 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는 뭐 인테리어 수요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한샘이라든지 뭐 현대 리바트까지도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이제 페인트까지 전체적으로 많이 가고 있죠. 뭐 저 개인적인 생각에 그것도 괜찮고 아까 지금 이야기하신 김혜지 전문가님 이야기하신 뭐 골조 관련 쪽, 골조 관련 쪽도 저는 좀 괜찮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완성 업체도 그러니까 전방 업체들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네. 대우건설이라든지 네. GS건설은 여전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건설주는 내년에까지도 먹거리는 있다. 정부가 뭐 혹시라도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사실 주택 공급 관련 부분에 노이즈는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거기는 누가 확대로. 되든 간에 네. 저는 공급 계속 이제 이게 밀어 넣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김혜지 전문가님이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중동이 내년에는 좀 붐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고 중동도 결국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쪽에서 수혜가 또 꽤 될 수도 있다. 아. 특히 뭐 카타르 같이 또 대규모 뭐 LNG 프로젝트가 이제 지금은 일단 캐리어 쪽, 그러니까 뭐 선박 쪽으로 가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육상 플랜트 쪽의 프로젝트도 나오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괜찮은데 중요한 건 그걸 이제 그래 전방 업체도 괜찮지만 이제 뒤에서 또 따라가고 있는 건자재라든지 이런 섹터는 저는 이제 지금부터 주목해 볼 만하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가구라든지 페인트주 요거 좀 관심 있게 봐셨으면 좋겠다. 뭐 요즘에 뉴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인테리어를 하는데 인테리어를 이게 설치할 기사가 없어서 맞아요. 그래서 뭐 웬만 어느 정도만 좀 하면 연봉이 억이 된다. 오. 그다음에 너무 이게 손이 없으니까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처음 하는 사람도 일단 와라 일만 해라. 뭐 거의 그 집만 정도로. 들어줘도 되니까. 네, 집만 들어줘도 된다. 인테리어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만큼 그쪽에 많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아. 최근에 가구나 인테리어 네. 사시거나 하시는 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 지금 정말요? 기간이 엄청 밀려가지고 네, 지금 그렇군요. 주문하시면 네. 아무래도 밀렸던 주택 물량도 공급이 확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아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 수리를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에 대한 수리에 대한 욕구도 많이 생겼고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온라인 집들이가 또 유행 아니었습니까? 아, 그런가요? 코로나19 때. 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수요가 폭발적이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건자재, 그러니까 그 후방 사이클로 돌고 있는 이들 섹터는요, 사실 정책 테마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에 기본주택, 이 말 한마디에 건설 건자재가 또 한 번 들썩였었잖아요. 네. 사실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잡자면 아무래도 건설주가 바로 직결이 될 텐데, 건자재까지 이렇게 같이 도는 사이클은 여전히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신호인가요? 뭐 사실 이거는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잘 가면 당연히 그 밑에 따라가는 아우들이 리노공업이나 이런 따라가듯이. 애들도 잘 간다라고 오. 보셔야죠.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답을 찾고 그럼 종목으로 압축할게요. 건설 건자재. 계좌에 하나씩쯤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네, 내년까지. 네. 토픽 들어보겠습니다. 김혜진 전문가님 누군가요? 네. 저는 금강공업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역시나 제가 앞서서 설명을 잠깐 해드렸는데 네. 이렇게 건설이 됐을 때 뭔가 기업들이 이익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순서들은 그냥 공사의 초기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의 초기부터 투입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B2B 기업들부터 조금 이익이 빨리 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금강공업이 이제 거푸집을 생산하는 그 거푸집이 골조를 짜는 거잖아요. 네. 건물의 골조를 짜는 거니까 가장 먼저 투입이 되는 건자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뭔가 더 빨리 지금 뭐 이미 좀 반영이 돼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긴 했는데 네네. 네, 앞으로도 더 건설 수요는 더 견조할 거기 때문에 지금도 전 접근하기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목 에스폼이랑 좀 비슷하죠. 요즘 맞아요. 뭐 시총도 비슷하고 맞아요. 고공행진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삼목에스폼이 점유율이 1위고 아. 금강공업이 점유율이 2위인 아. 부분이거든요. 특히 예. 이제 알루미늄 폼이라고 해서 알루미늄 거푸집에서 네. 점유율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인데 네. 삼목에스폼보다 좀 접근
접근하기가 조금 더 괜찮으실 것 같아서 우리가 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리고 저 금강공업 그게 있잖아요. 그 조선이 있잖아요. 맞아요. 사업분에 네, 철강이랑 조선 쪽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아, 조선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전방 생산하더라고요. 산업이 건설과 조선 영향을 다 받는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철강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원자재 가격 다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도 지금 그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강공업이. 그러면 지금 뭐 건설 업황 그리고 철강 업황 조선 업황의 호재를 다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 뭐 단순히 건설주만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건설주에서 금강공업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커버리지도 많이 없어가지고 삽목보다는 좀 더 접근 용이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밸류 메리트도 있을까요? 좀 많이 삽목보다 올라왔는데. 더 낮죠. 네, 아. 지금 PER이 한 15배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삽목보다는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없으실 거니까. 네. 뭐 이거는 논외긴 합니다. 뭐 테마주 쪽에 지금 우선주가 네, 거래가 되고 있기는 한데 최재형 그 전 감사원장 테마주인데 다행스럽게 이게 그쵸. 희한하죠. 그러니까 본주가 본주가 안 아니라- 움직이고 우선주가 움직이더라고요. 네. 아, 그 우선주는 우선주가 테마로 지금- 엮였고 네. 네. 아직까지 본주는 계속 펀더멘탈 보고 그렇죠. 있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아. 네, 다르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인드피스님이 근데 차트 보면 도저히 손이 안 나갈 것 같아요. 금강공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밸류 메리트 있다 이렇게 저희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여유로우시겠네요. 금강공업이 토픽이었고요. 문서진 전문가님 토픽은 누굴까요? 저는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예, 페인트 기업인데 오. 예, 그래도 이제 어깨 1위가 낫지 않을까 싶어서 노루 페인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노루페인트. 네. 사실 다른 건설 건자재랑은 차트가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눌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루 페인트는 제일 처음에 건자재 쪽으로 먼저 간 게 아니라 예. 화학주가 갈 때 같이 갔어요. 화학주가 갈 때 흐름이 나오고 가다가 최근에 화학주가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호팡이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옆으로 기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가격 조정은 아니고요. 기간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제 노루 페인트는 또 이제 슬슬 올라올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전방 업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노루 페인트가 가장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결국에는 건설이에요. 뭐 아시는 것처럼 건설을 하려면 네. 거기에 이제 에폭시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에폭시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아파트 뭐 방수 처리부터 해서 페인트 칠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살아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다음에 조선 배에도 그러니까 배에 들어가는 것도 특히 이제 특수 도료거든요. 방수 도료인데 특수 도료인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보면 배 이건 좀 약간 논외기는 시간이 없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배 밑에 보면 색깔이 빨간색으로 칠하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가 네. 뭔지 아세요? 왜 까만색으로 칠해도 되잖아요. 잘 몰랐어요. 거기 이제 이유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이 뭐죠 이게 이거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딱 붙는 거 따개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바닷속에서 바다 생물 생물. 그게 그 색깔로 있으면 잘 안 붙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러 그 색깔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배를. 빨간색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는 게 되도록이면 그런 흡탁 생물을 해야 되나? 근데 그걸 명칭이 생각 안 나. 하여튼 그런 생물들이 되도록이면 잘 안 붙어야 되는 특수 도료들이거든요. 그건 노루 페인트 갑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수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어간 거 자동차. 네. 자동차도 하반기 업황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페인트 관련 쪽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노루 페인트 지금 구간이라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노루 페인트 전 탑픽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건 산업을 너무 호평을 하시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산업은 이제 종합 건자재 쪽. 이건 앵커의 농담이고요. 전혀 관련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건 산업은 예. 사실은 건자재 쪽도 맞죠. 그러니까 네. 나루바다 그러니까 근데 최근에는 목재 가격이 글로벌 목재 가격이 네,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넘버 가격이 뭐 네. 반토막 나긴 했는데 어쨌든 근데 그래도 목재 수요가 많이 나오고 네. 특히 이런 이건 산업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강마루를 하는 회사들은 네. 대부분 탄소 배출권이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팔리니까 탄소 배출권 관련 부분에도 모멘텀이 있으니까 예. 이건 산업도 저는 좋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두 분 다 건설 섹터 이야기로 주제로 잡았지만 건설은 손을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많이 올라올 대로 올라와서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뭐 하도 저희가 이야기 많이 해서 또 네. 이야기하면 또 저는 또 대우건설 이야기할 거거든요. 플랜 B처럼 또 다른 대안을 주신 거예요. 네, 네. 건자재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건설 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또 보유 유효하다는 말씀 네.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 전략은 여기서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심화론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락 반전된 코스닥이 아직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저점으로 좀 밀리고 있는데요. 시국과 함께 좀 마감 전략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클로징 벨 이어집니다. 저희 강의는 내일 2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